요즘 가끔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그때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그때 조금만 더 써볼 걸. 돈 이야기라고 하면 좀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나이 되면 후회되는 건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이켜보면 아쉬워하시는 그런 돈에 관한 이야기요. 듣다 보면 어쩌면 내 이야기 같아서 조금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선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때 조금만 달리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덜 망설였더라면, 아니면 반대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가끔 밤에 잠 안 올 때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후회하고 계세요. 혹시 요즘 통장 보면서 한숨 나오실 때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식들 보면서 그때 그 돈을 이렇게 쓸 게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하실 때요.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같이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 오래된 친구분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후회되는 순간들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결혼자금, 집 마련 지원해주고 나서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일이에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죠. 특히 요즘 집값 보면 젊은 사람들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 중에 절반, 어떤 분들은 거의 다 털어서 자식 결혼자금 보태주십니다. 그때는 뿌듯해요. 내가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도 편하고, 자식도 고맙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자식 복 있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막상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내 앞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해둔 것도 별로 없고, 아플 때는 병원비 걱정되고 요양원 갈 돈은 있나 싶고.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 집 장만할 때 5천만 원 보탰는데 그 돈이 지금 내 앞날을 위한 거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지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편하게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때 절반만 줄 걸, 아니면 차라리 빌려주는 형식으로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신다고요. 물론 자식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문제는 한계를 모르고 주는 겁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거든요. 자식은 젊으니까 앞으로 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버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걸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던 거죠. 혹시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뭘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집 사라고, 손주 키우는데 보태라고, 학원비라도 대주려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내가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 그 자식이 지금 내가 주는 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요? 섭섭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쁘거든요. 두 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건강 관련 비용입니다. 젊을 때 아프면 그냥 참고 버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병원비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큰 병 되어서 결국 몇 배, 몇십 배 돈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50대 때 무릎이 자꾸 아팠대요. 그때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파스 붙이고 참았답니다. 그러다 60 넘어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악화됐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대요. 수술비만 1,000만 원 넘게 들고 재활하느라 몇 달을 고생하셨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100만 원도 안 들었을 텐데 미루다가 결국 10배 넘게 쓴 거죠. 또 어떤 분은 치아 관리 안 해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스케일링 한번 받는 게 몇만 원인데 그것도 아깝다고 안 받으셨대요. 그러다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임플란트 여러 개 하느라 몇 1,000만 원 들었답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난다고 10만 원 아끼려다 1,000만 원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귀찮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증상 생겨서 병원 갔더니 이미 암이 진행됐거나 당뇨가 심해졌거나 조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히 치료됐을 걸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하고 평생 약 먹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 가보세요. 건강검진 안 받으셨으면 올해는 꼭 받으시고요. 이가 불편하면 치과 가시고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 가보시고 병원비 아깝다고 미루는 게 결국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때문에 건강 잃으면 정말 후회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을 위한 경험이나 여행에 돈 안 쓴 걸 후회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후회예요. 평생 일만 하고 자식 키우고 저축하고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사신 분들이 나중에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6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자고 했대요. 그때 가격이 산 사람당 300만 원 정도였는데 아깝다고 안 갔답니다. 저축해야 한다고, 자식들 학자금 대야 한다고. 그러다 70 넘어서 몸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대요.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3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그때 갔어야 했다고 정말 후회하신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사셨대요.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돈 들고 시간 낭비 같아서
안 하셨답니다. 악기 배우고 싶었는데 나이 들어서 뭐 하러 배우나 싶어서 안 하셨대요. 그러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TV만 보니 무료하고 주변 분들 보면 노래교실 다니고 서예 배우고 등산 다니고 그러시는데 본인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봐서 뭘 시작할 엄두가 안 난대요. 젊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결국 평생 본인을 위한 시간은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후회된답니다. 돈 몇백만 원 저축한 거보다 그때 여행 한 번 갔으면 취미 하나 배웠으면 지금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요.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당히 본인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축만 하다가 정작 쓸 때가 되면 몸이 안 좋아서 못 쓰거나 아니면 돈은 남았는데 추억은 하나도 없거나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혹시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어보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너무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내후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세요.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네 번째는 보험이나 연금 관련입니다. 젊었을 때 가입 안 하거나 중도 해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 3040대 때 가입하면 적은 돈으로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때는 당장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안 하신 거예요. 한 분은 이런 후회를 하셨어요. 40대 초반에 연금보험 권유받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대요. 그때는 자식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여유가 없어서 안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은 어떻게든 낼 수 있었던 돈이고 만약 그때 들었으면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었을 거래요. 20년 동안 납부한 게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받으면 억 단위로 받는 건데 그걸 놓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중간에 해지하신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보험료 내기 힘들어서 해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몇 년만 더 버텼으면 만기가 되고 혜택을 받았을 텐데 중간에 그만둬서 손해본 거죠. 해지환급금도 낸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고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프지도 않으니까 보험료 아깝다고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나이 들어서 들려고 하면 보험료가 몇 배로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물론 지금 와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들어둔 보험 있으면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만약 아직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아보시고 자식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막연하게 괜찮겠지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불안한데
확인하기가 두려워서 안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서워서 안 보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5번째, 이건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배우자가 살아 계실 때 함께 쓰지 못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도 정작 둘이서 즐기는 시간은 없이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사신 분들이 배우자 먼저 보내고 나서 가장 후회하시는 부분이에요. 한 분이 눈물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여행 가자고 했대요. 둘이 젊었을 때 못 가본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분이 돈 아깝다고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미뤘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1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주도 가는데 100만 원이면 됐을 텐데 그 돈이 아까워서 평생 후회하며 산답니다. 남편이랑 손잡고 바다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왜 그때 갔다 오지 않았을까. 매일 그 생각만 하신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평생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게 사셨는데 정작 본인 위해 쓴 돈은 하나도 없었대요. 낡은 옷 입고 신발도 해진 거 신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사주고 근데 은퇴하자마자 암 판정받고 몇 달 만에 가셨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적이 없네 였대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고 하셨어요. 배우자랑 함께 있을 때는 몰라요. 당연히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먼저 가시고 나면 그때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외식 한 번 더 할 걸. 손이라도 잡고 공원 산책할 걸. 사진이라도 더 찍어둘 걸. 이런 후회들이 평생 남는 거죠. 혹시 지금 옆에 배우자 계신가요? 계시면 오늘이라도 밥 한 끼 같이 드세요. 비싼 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집 근처 국밥집도 좋고 칼국수 집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 앉아서 얼굴 보며 먹는 그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고 오늘보다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차이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 형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연금은 얼마 받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모르면 불안만 커지고, 불안하면
엉뚱한데 돈 쓰거나 반대로 너무 아껴서 본인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노트 하나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저축이 얼마. 간단하게라도 적어보면 생각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 도와주는 것과 내 노후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식 돕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의 3분의 2는 무조건 내 노후용으로 남겨두고 3분의 1만 자식 도와주는 데 쓴다. 이런 식으로요.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자식한테도 더 좋은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자식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돕되 내 앞날도 챙기세요. 세 번째는 건강에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 검진은 꼭 받으시고 필요한 영양제 있으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헬스장 비싸면 집 근처 공원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 잃으면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비싸요. 네 번째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보세요. 물론 무리는 하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요. 유럽 여행이 부담되면 국내 여행이라도 좋고 여행이 힘들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취미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노래교실, 서예, 그림 그리기, 등산, 탁구.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복지관 가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TV만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배우자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차피 평생 함께 산 사이잖아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고수익 투자하면 몇 배 준다. 여기 투자하면 안전하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투자 권유하거나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지금 건강하신가요? 그럼 감사한 겁니다. 지금 배우자랑 함께 계신가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있고 잘 곳이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나요? 다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억대 재산 있어도 불안한 사람 있고 얼마 없어도 편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예요. 혹시 요즘 매일이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되면 뭐 했나 싶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가고 추억도 없고 의미도 없이요. 그래서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평소 안 가던 카페에 가본다든지 안 입던 옷을 입어본다든지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처럼 아끼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나를 위해 써보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안 먹어본 과일 사본다든지 손주한테 줄 선물 하나 산다든지 배우자랑 외식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추억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만 모으다가 정작 쓸 때가 되면 못 쓰고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 있게,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그렇게 쓴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 자체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할 일이 생겨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후회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후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가 되면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60대까지는 후회하며 살았는데 70 넘어서는 생각을 바꿨대요. 후회하는 시간에 지금을 즐기기로 했답니다. 과거에 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겠다는 마음. 그게 있으면 삶은 계속 좋아집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후회가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순간들이요.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뭘 할 수 있을까?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후회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기뻐합니다. 큰 돈 줄 필요 없어요. 관심 한 번,
전화 한 통이 더 소중합니다. 배우자한테 잘해준 게 없어서 후회되신다면 오늘 저녁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인을 위해 쓴 게 없어서 후회되신다면 이번 주에 뭐라도 하나 해보세요. 맛있는 거 먹어본다든지, 가고 싶었던 데 가본다든지,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시간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내후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세요. 아니, 올해도 늦습니다. 이번 달에 하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조금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세요. 지금 운동하시고, 지금 병원 가시고, 지금 챙기세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지나면 하나둘 먼저 가시고 멀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지금 고맙다고 하시고 지금 사랑한다고 하세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걸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후회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모두 조금씩 후회하며 살고 있고 그 후회를 줄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완벽하게 살 순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외로우신가요? 혹시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친구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야기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나누면 점점 가벼워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아쉬울 뿐이지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지 말고 지금을 즐기는 데 쓰세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다 보면 어느새 후회보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나는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후회보다 감사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른 생각이나 후회 아니면 앞으로의 다짐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